아저씨, 제발 죽지 마세요.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을래요? 제발 살아요. 한겨울 한강 다리 위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이던 남자의 손을 잡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돌아보니 등에 아기를 업은 9살 소녀가 서 있었어요. 그 아이가 건넨 건 편의점에서 구걸하고 받은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그들의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너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배고픈 거 제일 싫어했어요. 그날 밤 그 남자는 몰랐습니다. 자신과 그 소녀가 이미 운명으로 깊숙이 엮여 있었다는 사실을. 운명은 잔인하리만치 정교하게 이미 세 사람을 하나로 엮어 놓았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서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2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따뜻한 행복과 큰 행운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전국 각지의 시청자님들과 함께 따뜻한 공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밤 마포대교 위로 진눈깨비가 매섭게 휘몰아쳤습니다. 강한석은 차가운 난간을 붙잡고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한강 물줄기가 거칠게 흐르고 있었죠. 한석의 머릿속에 일주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태성건설 부도 선고. 한석의 외조카인 박민석 전무가 몇 년에 걸쳐 빼돌린 비자금 때문이었죠. 한석은 회장으로서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 채무를 갚았어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당신은 이제 끝이에요. 우리 애들 미래 생각해서 나는 떠날 거예요. 두 아들도 고개를 돌렸죠. 아빠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요. 한석은 일주일 전 떠난 처자식을 생각하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소주를 숨도 쉬지 않고 들이켰죠. 이제 끝이야. 한석이 중얼거리며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돌리자 낡은 외투를 입은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의 등에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보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석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람이는 한석의 옆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의 외투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내려오세요. 위험해요. 보람이가 한석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한석이 보람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죽지 마세요. 배고프면 이거 드세요. 보람이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구겨진 삼각김밥 하나가 나왔습니다. 유통기한 지남 스티커가 붙은 누가 봐도 오래된 김밥이었습니다. 아까 편의점에 가서 구걸했더니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보람이가 김밥을 한석의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한석이 놀란 눈으로 보람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배고픈 거 제일 싫어했어요. 배고프면 사람이 슬퍼진대요. 한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칭얼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이가 몸을 위아래로 흔들며 동생을 달랬습니다. 우람아,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한석이 난간에서 내려와 보람이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람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우람이 낳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아빠도 일하다가 돌아가셨고요. 보람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한석의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너희 지금 어디서 자니? 쉼터 같은 데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거기 가면 고모부가 우릴 찾아요. 보람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모부가 뭘 어떻게 하는데? 한석이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고모부는 술 마시고 때려요. 우람이 울면 화내요. 우리 데려가려고 계속 찾아다녀요. 보람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다니는 거구나. 한석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람의 작은 손이 한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저씨, 우리랑 같이 가요. 추워요. 보람이가 한석을 이끌고 다리를 내려왔습니다. 한석은 비틀거리며 보람이를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자 낡은 고시원 건물이 나왔습니다. 보람이가 건물 뒤편 계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담요와 신문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자는 곳이에요. 바람은 안 불어요. 보람이가 신문지를 펴서 한석에게 건넸습니다. 한석이 신문지를 깔고 주저앉았습니다. 보람이는 등에서 우람이를 내려 무릎에 앉혔습니다. 우람아,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 보람이가 빈 젖병을 우람이 입에 물렸습니다. 아기는 빈 젖병을 빨며 점점 잠이 들었습니다. 한석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왜 우세요? 보람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람이 차가워서. 한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람이가 한석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저씨도 집이 없으세요? 보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집이 없어. 가족도 다 떠나갔어. 한석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람이가 한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 가족이 되어요. 보람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를 바라봤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너 무섭지도 않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석이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눈빛이 무서워요. 아저씨 눈은 슬퍼요. 보람이가 한석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깨달았습니다.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어. 한석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힘들어도 살아야 한대요. 보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석이 주머니에서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이거 같이 먹자. 너도 배고프잖아. 한석이 차가운 삼각김밥을 반으로 나누며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기뻐하며 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맛있어요. 우람이 먹을 것도 조금 남겨둬야 해요. 보람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한석은 차가운 김밥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나눠줬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동생 이름은 우람이고 네 이름은 뭐니? 한석이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동생은 윤우람이고요. 저는 윤보람이에요. 보람이가 잠든 동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석이 우람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강한석이야. 앞으로 한석 아저씨라고 불러. 한석이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석 아저씨. 밤하늘에서 눈발이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보람이가 담요를 꺼내 한석에게 덮어줬습니다. 아저씨, 추우면 이거 덮으세요. 우리 같이 덮어요. 보람이가 한석 옆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우람이를 가운데 두고 세 사람이 담요를 덮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반드시. 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보람이는 이미 한석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석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단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한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주머니 속에 빈 김밥 껍질을 만지며 한석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석은 보람이의 손을 잡고 인근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급식소 앞에는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보람은 우람이를 업은 채 한석의 뒤를 따라 줄을 섰습니다. 아저씨, 여기 밥 맛있어요. 따뜻해요. 보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석이 보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많이 먹게 해줄게. 한석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되어 식판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 반찬이 담겼습니다. 보람이는 식판을 받자마자 우람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에 만바바를 으깨서 우람이 입에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람아, 천천히 먹어. 목매. 보람이가 급하게 받아먹는 동생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한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9살 아이가 돌도 안 된 동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보람아, 너도 얼른 먹어. 아저씨가 우람이 먹여줄게. 한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우람이 먹이는 게 더 좋아요. 보람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석은 보람이의 식판을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아저씨가 같이 먹여줄 테니까 너도 먹어. 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람이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보람이 한석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아저씨, 저기 좀 가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람이가 한석을 이끌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 벤치 아래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아빠가 남긴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 보람이가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구겨진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보람이가 서류 중 하나를 꺼내 한석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저는 글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돼요. 보람이가 물었습니다. 한석이 서류를 펴서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장기기증 서약서였습니다. 윤정민, 혈액형 AB형, 기증날짜 2024년 4월 15일, 기증 병원 대한대학병원 본원. 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 날짜는 한석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날이었고 혈액형, 수술 병원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너희 아빠 이름이 윤정민이라고? 한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정민이에요.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엄마한테도 잘해줬어요. 보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석의 손이 떨렸어요. 혹시 너희 아빠가 어디서 일했는지 기억나니? 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빠 회사 이름. 보람이가 서류를 한석에게 건넸습니다. 한석이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태성건설 제3구역 현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 맞아. 그때 그 사고. 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2년 전 그가 태성건설 회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생략하라고 지시했던 현장이었죠.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보람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니? 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졌대요. 머리를 많이 다쳤대요.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보람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석의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었을 때 이 종이에 도장을 찍었었대요. 뭔진 모르겠는데 고모부가 그랬어요. 보람이 장기기증 서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석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왠지 윤정민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람아, 혹시 너희 아빠 사고 났을 때 보상금 같은 거 받았니? 한석이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모부가 그랬어요.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줘. 우리 혼자 살아야 한대요. 보람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사에서 중간에 누군가가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람아, 아저씨한테 고모부 이야기 좀 더 해줄래? 한석이 보람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몸을 떨었어요. 고모부는 무서워요. 술 마시면 소리 지르고 때려요. 보람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석이 보람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있잖아. 한석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우람이가 칭얼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빠빠. 우람이가 한석을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한석이 놀라서 우람이를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한석이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람이가 아저씨를 빠빠라고 불러요. 아저씨 좋아하나 봐요. 보람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한석이 우람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가 한석의 얼굴에 손을 대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빠빠가 되어줄게. 한석이 우람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보람이가 한석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진짜 가족 될 수 있어요? 보람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한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이제부터 아저씨가 너희를 지켜줄게. 한석이 약속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 심장이 힘차게 뛰었죠. 그날 밤 보람이는 잠들지 못하고 한석을 바라봤어요. 한석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아저씨, 안 주무세요? 보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를 돌아봤어요. 응, 생각할 게 많아서. 한석이 대답했죠. 보람이가 한석 옆으로 기어왔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이야기 해줄까요? 보람이가 물었습니다. 한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아빠 어떤 분이셨어? 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보람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 하셨는데도 항상 웃으셨어요. 보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겁내지 말라고. 보람이가 계속 말했죠. 한석이 보람이의 손을 잡았어요. 보람아, 아저씨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이요? 보람이가 물었죠. 한석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저씨가 오래전부터 심장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새 심장을 받아야 했지. 한석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이가 한석을 빤히 바라봤어요. 근데 2년 전에 누군가가 아저씨한테 심장을 기증해줬어. 그 사람 덕분에 아저씨가 살았어. 한석이 말을 이었죠. 보람이가 한석의 가슴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람이가 물었습니다. 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람아, 그 사람이 내 아빠야. 한석이 말했죠. 보람이의 눈이 커졌어요. 네, 우리 아빠요? 보람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가 보여준 장기기증 서류, 수술한 병원 이름, 날짜랑 혈액형이 다 맞아. 아저씨 가슴에서 뛰는 심장이 네 아빠 심장이야. 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보람이가 한석의 가슴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어요. 정말요? 아빠 심장이 아저씨 안에 있어요? 보람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어요. 여기 느껴봐. 네 아빠 심장이 뛰고 있어. 한석이 속삭였죠. 보람이가 한석의 가슴에 작은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보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석이 보람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보람아. 아저씨 때문에 네 아빠가 다쳤어. 아저씨가 회장일 때 안전을 소홀히 해서. 한석이 울먹이며 말했죠. 보람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가 아저씨를 살려주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보람이가 말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를 더 꼭 안았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너희를 꼭 지켜야 해. 네 아빠가 선물해준 심장으로 너희를 지켜야 해. 한석이 다짐하듯 말했죠. 보람이가 한석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어요.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빠 들려요. 아빠 목소리 들려요. 보람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한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어. 아저씨 가슴속에서 말이야. 한석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보람이가 한참 동안 한석의 가슴에 귀를 대고 있었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보람이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를 달랬어요.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어. 아저씨 가슴 속에서, 그리고 너희 마음 속에서. 한석이 속삭였죠.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어요. 아저씨, 아빠를 잘 부탁해요. 우리 아빠 심장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보람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의 두 손을 잡았어요. 약속할게. 아저씨가 네 아빠 심장 소중히 지킬게. 그리고 너희도 끝까지 지킬게. 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보람이가 환하게 웃으며 한석을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빠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보람이가 말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를 꼭 껴안았어요. 아니야. 네 아빠가 아저씨를 살려준 거야. 그리고 네가 아저씨한테 사는 이유를 준 거야. 한석이 대답했죠. 우람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빠빠. 우람이가 한석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보람이가 동생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람이도 알아요. 아저씨 안에 아빠가 있다는 거요. 보람이가 말했죠. 한석이 우람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래. 너희 아빠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 여기 있어. 한석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다시 한번 한석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어요. 아빠 잘 자요. 우리도 잘 잘게요.
보람이가 속삭였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보람이는 한석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석은 보람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정민 씨, 고맙습니다. 당신 심장 덕분에 제가 살아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석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한석은 보람이와 우람이를 품에 안고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윤정민의 심장과 함께, 그리고 윤정민의 아이들과 함께였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석은 매일 새벽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밤에는 보람이가 기다리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석은 고시원에 방 하나를 구해 아이들과 함께 거처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계단 아래에서 노숙을 할 때보다는 따뜻하고 쾌적했죠. 아저씨, 오늘도 힘들었어요? 보람이가 한석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한석이 웃으며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거 봐. 한석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보람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많아요. 우람이 분유도 살 수 있겠어요. 보람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것도 사줄게. 한석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한석은 분유와 삼각김밥, 우유를 샀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보람이 우람이에게 분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한석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보람이 갑자기 말했어요. 한석이 보람이를 바라봤습니다. 학교? 한석이 되묻자 보람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공부도 하고 싶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말하는 보람의 얼굴을 보니 한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돈 더 모으면 너 학교 보낼게. 한석이 약속했습니다. 보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고시원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람이 비명을 지르며 한석 뒤로 숨었습니다. 고모부. 보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를 뒤로 감싸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함부로 들어옵니까? 한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조백호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애들 고모부야. 이 애들은 내가 키워야 돼. 조백호가 잔뜩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술 냄새가 진동을 했죠. 한석이 조백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제가 돌봅니다. 돌아가세요. 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백호가 한석을 세게 밀쳤어요. 네가 뭔데 남의 조카를 키워. 이 애들은 내 거야. 조백호가 소리쳤습니다. 한석이 조백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아이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애들한테 뭘 했는지 다 들었어요. 한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백호가 한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뭘 알아? 이 애들 지 아빠 죽고 보상금도 못 받았어. 내가 이 고아 새끼들 걷어서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조백호가 욕설을 퍼붓자 한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보상금을 못 받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석이 묻자 조백호가 비웃었습니다. 태성건설 그 개자식들이 한 푼도 안 줬어. 사고가 아니라고 우겼어. 조백호가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한석의 주먹이 떨렸어요. 박민석 전무가 보상금을 가로챈 것이 확실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한석이 경고했습니다.
조백호가 한석을 노려봤어요. 좋아. 오늘은 간다. 하지만 이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조백호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보람이가 한석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보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석이 보람이를 안심시켰죠.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한석이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다음 날 새벽 한석은 인력사무소 일꾼들과 함께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사무실 뒤편에서 수상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이 몸을 숨기고 그곳을 응시했어요. 현장에서 비품을 빼돌리던 수상한 남자들을 목격했죠. 아이씨, 박민석 사장이 또 돈 빼돌리래. 이번엔 자재비 명목으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양반 대단해. 태성건설 망하게 해놓고 자기는 새 회사 차리고 잘 나가잖아.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죠. 한석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제3구역 현장서 떨어져 죽은 윤정민 보상금도 꿀꺽했다며? 그 돈도 보태서 회사 차린 거 아냐?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석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박민석이 태성건설을 부도내고 비자금으로 새 회사를 차렸다는 것. 그리고 윤정민의 보상금까지 횡령했다는 것.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석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한석은 현장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한석은 보람이에게 물었습니다. 보람아, 아빠 서류 다 가지고 있지? 한석이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여기 있어요. 보람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한석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 기록, 장기기증 동의서, 태성건설 근로계약서,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보람아, 이 서류들 정말 중요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한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남긴 거라서 소중해요. 보람이가 말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아빠 억울함 꼭 풀어줄게. 약속해. 한석이 다짐했습니다. 보람이가 한석을 믿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고시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한석이 재빨리 일어나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열어요. 경찰입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이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한석 씨 맞으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한석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동 유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괴라니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석이 항변했습니다. 그때 보람이 경찰 앞으로 나섰어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릴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보람이 경찰들을 향해 외쳤어요.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같이 가시죠.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를 안심시키며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한석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보람이와의 만남, 고모부의 학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 경찰은 한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식 보호자가 아니시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충고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숙이며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자 보람이가 달려와 한석을 안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보람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더 조심해야 해. 한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박민석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한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람이와 우람이는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석은 윤정민의 서류를 다시 펼쳐들었어요. 반드시 되찾아 주겠습니다. 당신 아이들 몫을. 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대포폰을 꺼내 번호를 눌러 자신의 비서였던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 접니다. 강한석. 한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김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석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한석이 물었어요. 김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남산 팔각정에서 뵙겠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한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석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보람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보람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일 보고 올게. 금방 올게. 한석이 속삭였습니다. 보람이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남산 팔각정에는 김 비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한석을 보자 김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오랜만입니다. 한석이 말했습니다. 김 비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 전무가 회장님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한석이 김 비서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중장부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한석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민석이 찾지 못하게 숨겨뒀습니다. 김 비서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한석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여기 박민석의 비자금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윤정민이라는 노동자 보상금 횡령 내역도 있습니다. 김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민 보상금이 얼마였습니까? 한석이 물었습니다. 김 비서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자료로 박민석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한석이 물었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민석의 뒷배가 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석이 김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뒷배요? 한석이 되물었습니다. 김 비서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박민석과 결탁했습니다. 그 의원의 비리까지 잡아야 합니다. 김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한석이 말했습니다. 김 비서가 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박민석은 회장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한석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석은 바로 옆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늙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한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강한석 아닙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한석이 놀라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석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방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오십시오. 이야기 좀 합시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석이 조심스럽게 남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수갑과 경찰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석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최 씨입니다. 예전의 형사였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고 한석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저를 고발하시려는 겁니까? 한석이 물었어요.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돕고 싶습니다. 최 씨가 말했어요. 한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를 돕겠다는 겁니까? 한석이 물었습니다. 최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당신처럼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당신의 비리를 수사하다 외압으로 잘렸습니다. 최 씨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석이 사과하자 최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지키려는 걸 봤습니다. 최 씨가 말했어요. 한석이 최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석을 무너뜨리려면 제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최 씨가 제안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최 씨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민석의 움직임을 제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곧 당신을 찾아낼 겁니다. 최 씨가 경고했습니다. 한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석이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보람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갔다 왔어요? 보람이가 물었어요. 한석이 보람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중요한 일 보고 왔어. 이제 우리 곧 안전해질 거야. 한석이 약속했습니다. 보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 학교 갈 수 있어요? 보람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줄게. 한석이 다짐했습니다. 우람이가 잠결에 웃으며 한석을 불렀습니다. 빠빠. 우람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빠빠가 지켜줄게. 한석이 속삭였습니다. 밖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석은 최 씨와 김 비서의 도움으로 박민석의 비리 증거를 모았어요. 보람이와 우람이는 고시원 방에서 한석을 기다렸죠. 아저씨, 오늘은 일찍 왔네요. 보람이가 한석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보람아, 너랑 우람이 잠깐 최 씨 아저씨 방에 가 있을래? 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람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보람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한석이 무릎을 꿇고 보람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저씨가 아빠 억울함 풀어줄 거야. 그런데 같이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한석이 설명했어요. 보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빠 돈 받을 수 있어요? 보람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죠.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반드시 받아낼 거야. 한석이 약속했습니다. 보람이가 한석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보람이가 속삭였죠. 한석은 보람이와 우람이를 최 씨에게 맡겼습니다. 저녁 무렵 한석은 성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과거 자신이 장학금을 후원해 주었던 바르고 똑똑한 청년이었죠. 지금은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
열심히 활동하는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성준이 한석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한석이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회장 아니야.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한석이 말했죠. 성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성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석이 USB를 꺼내 성준에게 건넸어요. 여기 박민석의 비리 증거가 다 있어. 윤정민 보상금 횡령 증거도 있고. 한석이 설명했죠. 성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일 당장 고발하겠습니다. 성준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발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한석이 말했죠. 성준이 한석을 바라봤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성준이 물었습니다. 한석이 수첩을 꺼냈어요. 생중계 폭로 방송. 국민들 앞에서 모든 걸 밝힐 거야. 한석이 말했죠. 성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박민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성준이 걱정했어요. 한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제 아이들만 지키면 돼. 한석이 말했죠.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국 섭외하겠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이틀 후 생중계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방송국 스튜디오에 한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한석을 소개했어요. 오늘 특별 게스트는 전 태성건설 회장 강한석 씨입니다. 진행자가 말했죠. 카메라가 한석을 비췄습니다. 강한석 씨,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서셨는데요. 오늘 무슨 말씀하시려고 나오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한석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조카인 박민석, 전 태성건설 전무이사이자 현 신태건설 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러 왔습니다. 한석이 단호하게 말했죠.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한석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모든 걸 잃었는지, 보람이와 우람이를 어떻게 만났는지 말이에요. 한겨울 다리 위에서 죽으려던 저를 구해준 건 9살 소녀였습니다. 한석이 목이 메었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삼각김밥 껍질을 꺼냈죠. 이 김밥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린 아이가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저에게 줬어요. 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행자와 스태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2년 전 제 회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윤정민 씨였습니다. 한석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죠. 카메라가 서류를 클로즈업했어요. 윤정민 씨는 생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해두셨고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지금 제 가슴에서 뛰고 있어요. 한석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했어요. 그런데 박민석은 윤정민 씨 유족에게 줘야 할 보상금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한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어요. 9살 보람이와 돌도 안 된 우람이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돈을 받았다면 그러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한석이 설명을 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진행자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태성건설 회장 시절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죠. 그래서 윤정민 씨가 돌아가셨어요. 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박 전무는 더 악랄했습니다. 잘못을 숨기기 위해 윤정민 씨 유족의 권리까지 빼앗았어요. 한석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죠. 박 전무, 당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아이들 아빠 몫을 돌려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석이 선언했어요. 방송이 끝나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방송을 보던 보람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저씨, 감사해요. 보람이가 TV 화면을 만지며 울었죠. 최 씨가 보람이를 안아줬습니다. 걱정 마. 한석 아저씨는 너희를 지켜줄 거야. 최 씨가 위로했어요. 우람이가 TV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빠빠. 우람이가 TV를 보며 외쳤죠. 보람이가 동생을 꼭 안았어요. 응, 우리 빠빠야. 보람이가 속삭였습니다. 방송국 밖에서 한석은 성준을 만났어요.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벌써 국민청원이 10만 명 넘었습니다. 성준이 휴대폰을 보여줬죠. 한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박민석 그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한석이 말했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이미 박민석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성준이 알려줬죠. 한석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윤정민 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들 목 꼭 되찾아드리겠습니다. 한석이 중얼거렸어요. 저녁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생중계 방송 다음 날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강한석과 박민석 관련 단어였어요.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죠. 박민석을 구속하라. 유족 보상금 횡령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강한석 회장 응원합니다. 한석은 고시원 방에서 휴대폰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저씨, 사람들이 다 아저씨 편이에요. 보람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박민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한석이 말했죠.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박민석이 양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따라왔어요. 삼촌, 오랜만이네요. 박민석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한석이 보람이를 뒤로 숨기며 일어났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한석이 물었습니다. 박민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방송국 앞에서 미행했죠. 삼촌, 참 어리석은 짓을 하셨더라고요. 박민석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석이 박민석 앞을 막아섰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경찰 부른다. 한석이 경고했죠. 박민석이 비웃었어요. 경찰? 그거 참 웃기네요. 삼촌이 유괴범인데 경찰을 부르시겠다고요? 박민석이 보람과 우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한석 뒤에서 떨었어요. 나는 유괴범이 아니야.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야. 한석이 단호하게 말했죠. 박민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보호요? 유족 보상금 때문에 아이들 이용하는 거 아니고요? 박민석이 비난했습니다. 한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보상금을 가로챈 건 네가 아니었나? 3억 원을 어디에 썼지? 한석이 물었죠. 박민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증거 있어요? 삼촌 방송은 다 거짓말이에요. 박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니 비자금 내역 다 있어. 윤정민 보상금으로 신태건설 차린 것도. 한석이 화면을 보여줬죠. 박민석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때 최 씨가 옆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최 씨가 박민석의 팔을 비틀며 소리쳤어요. 박민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누구야 이 새끼가. 박민석이 소리쳤죠. 최 씨가 박민석을 바닥에 눕혔어요. 난 예전 형사요. 당신 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최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석의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외쳤어요. 성준이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성준이 한석에게 달려왔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잘 왔어. 한석이 말했죠. 경찰이 박민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민석 씨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민석이 발버둥 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 풀어줘. 내가 누군지 알아? 박민석이 소리쳤죠. 경찰이 박민석을 끌고 나갔어요. 박민석이 끌려가면서 한석을 노려봤습니다. 삼촌, 후회할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박민석이 협박했어요. 한석이 박민석을 차갑게 바라봤죠. 누가 있든 상관없어. 너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한석이 말했습니다. 박민석은 경찰차에 실려 사라졌어요. 일주일 후 검찰이 박민석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태성건설 비자금 횡령, 배임, 유족 보상금 횡령, 문서 위조였어요. 한석은 성준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박민석, 앞으로 나오세요. 판사가 말했죠. 박민석이 수갑을 찬 채 나왔어요. 한석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성준이 한석에게 질문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성준이 물었습니다. 한석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제 조카입니다. 태성건설 전 이사였고요. 한석이 말했죠. 성준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 문서가 무엇입니까? 성준이 물었습니다. 한석이 서류를 보며 설명했어요. 태성건설 비자금 장부입니다. 피고인이 몇 년에 걸쳐 빼돌린 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석이 말했죠.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이 돈으로 태성건설이 부도 처리됐습니까? 성준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자금을 빼돌려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했어요. 한석이 증언했죠. 박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입니다. 회사 부도는 삼촌 경영 실패 때문이에요. 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경고했죠. 성준이 또 다른 서류를 제시했어요. 이건 피고인이 설립한 신태건설 자금 내역입니다. 태성건설에서 빼돌린 비자금과 액수가 일치해요. 성준이 설명했습니다. 한석이 증언을 이었어요. 피고인은 태성건설을 부도내고 비자금으로 새 회사를 차렸습니다. 한석이 분노를 담아 말했죠. 그리고 윤정민 씨 보상금 3억 원도 횡령했습니다. 유족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한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석은 법원 계단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소리쳤죠. 한석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박민석은 회사를 고의로 망하게 하고 죽은 사람의 유족까지 짓밟았습니다. 한석이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윤정민 씨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한석이 다짐했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석은 보람이와 우람이를 데리고 법정에 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은 태성건설 비자금 횡령 및 배임, 유족 보상금 횡령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말했죠.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또한 피고인이 설립한 신태건설은 횡령 자금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태성건설 채권자들과 유족들에게 배분한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한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돈 받을 수 있어요? 보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한석이 보람이를 안아줬어요. 그래. 이제 네 아빠 몫을 되찾았어. 한석이 말했습니다. 박민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불복합니다. 항소할 겁니다. 박민석이 외쳤죠.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박민석을 끌고 나갔어요. 판결 후 한석은 성준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회장님, 박민석 재산 몰수로 태성건설 채무가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성준이 설명했죠.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민 씨 유족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한석이 물었습니다. 성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보상금 3억 원과 위로금 2억 원, 총 5억 원을 윤보람, 윤우람 명의로 신탁 설정했습니다. 성준이 말했죠. 한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성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태성건설 재건 계획인데요. 회장님께서 복귀하시겠습니까? 성준이 물었죠. 한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도록 하마. 한석이 말했습니다. 성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회장님 회사인데요. 성준이 물었죠. 한석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로만 살고 싶어. 회장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옳아. 한석이 말했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감사 역할은 맡아주셔야 합니다. 성준이 말했죠. 한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정도는 하지. 한석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태성건설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새 대표로 선임되었어요. 한석은 감사 역할만 맡기로 했죠. 태성건설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새 대표가 선언했어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석은 회의실을 나서며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정민 씨 약속 지켰습니다. 아이들 몸 되찾았어요. 한석이 속삭였죠.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석은 보람이와 우람이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아저씨, 여기 너무 좋아요. 보람이가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말했죠. 한석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많이 먹어. 한석이 말했습니다. 우람이가 스테이크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와, 고기다. 나 고기 진짜 좋아해. 우람이가 신나서 말했죠. 한석이 웃으며 우람이 접시에 고기를 잘라줬어요. 보람아, 너희 아빠 보상금 돌려받았어. 5억 원이야. 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람이의 눈이 커졌어요. 5억 원이요? 그게 얼마예요? 보람이가 물었죠. 한석이 설명했어요. 아주 큰 돈이야. 너희가 성인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거야. 한석이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한석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빠 목 찾아줘서. 보람이가 울먹이며 말했죠. 한석이 보람이를 달랬어요. 당연한 일이야. 네 아빠 덕분에 아저씨가 살았잖아. 한석이 말했습니다. 우람이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고마워요. 아저씨 최고예요. 우람이가 외쳤죠.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민 씨, 이제 마음 놓으세요. 아이들 행복하게 키우겠습니다. 한석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죠. 보람이와 우람이가 한석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보람이가 말했습니다. 한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집 가자. 한석이 말했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먼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정민의 별이었어요. 그는 하늘에서 자신의 가족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석과 보람이, 우람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보람이는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고 우람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죠.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 1등 했어요. 보람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한석이 보람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와, 우리 보람이 정말 대단한데. 한석이 웃으며 말했죠. 보람이가 그림을 펼쳐 보였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그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그림 제일 예쁘다고 하셨어요. 보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석이 그림을 거실에 걸어줬습니다. 여기 걸어놓자. 우리 보람이 작품이니까. 따뜻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한석은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한석이 가슴을 움켜쥐며 침대에서 일어났죠. 보람이가 잠에서 깨어 한석을 봤어요. 아저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보람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석이 괜찮은 척 웃었어요. 괜찮아. 갑자기 좀 답답해서. 한석이 거짓말했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한석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심장 거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해요. 의사가 설명했죠. 한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합니까? 한석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해요. 의사가 경고했죠. 한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일정 잡아주세요. 한석이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한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한석이 중얼거렸죠.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한석은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보람이와 우람이가 한석을 빤히 바라봤어요. 보람아, 우람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보람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표정이 안 좋아요. 보람이가 물었습니다. 한석이 두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가 다음 주에 병원에 가야 해. 심장 수술 받아야 해. 한석이 설명했죠. 보람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저씨, 많이 아파요? 보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석이 보람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수술하면 금방 나아. 한석이 위로했죠. 우람이가 한석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어요. 빠빠 아야? 우람이가 말했습니다. 한석이 우람이를 꼭 안았어요. 응, 빠빠 괜찮을 거야. 한석이 약속했죠.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며칠 후 한석은 성준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만약 내가 수술 중에 잘못되면 이 서류대로 해줘. 한석이 말했죠. 성준이 놀라서 한석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은 당연히 잘 될 거예요. 성준이 말했습니다. 한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일이잖아. 만약을 대비해야지. 한석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보람이와 우람이 명의로 신탁 만들어둔 거 성년 될 때까지 자니가 관리해줘. 한석이 부탁했죠.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하게 되실 거예요. 성준이 말했습니다. 한석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네. 한석이 중얼거렸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가석방된 조백호가 한석의 아파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강한석, 곧 병원 들어간다며? 좋은 기회야. 조백호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죠. 그는 박민석의 잔당들에게서 돈을 받기로 약속했어요. 보람이와 우람이를 인질로 잡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애들만 잡으면 100억은 받겠지? 조백호가 실실 쪼개며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는 아파트 경비실을 살폈어요. 수술 전날 한석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람이와 우람이가 병실에 왔어요. 아저씨, 무서워요. 보람이가 한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한석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아저씨 금방 나을 거야. 한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람이가 한석 침대에 올라왔어요. 빠빠. 아야. 우람이가 말했죠. 한석이 우람이를 안아줬어요. 그래. 빠빠 얼른 다 나아서 올게. 한석이 약속했습니다. 성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아이들은 제가 집에 데려다 주겠습니다. 성준이 말했죠.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할게. 잘 부탁해. 한석이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한석을 꼭 안았어요. 아저씨, 사랑해요. 꼭 이겨내요. 보람이가 울먹이며 말했죠. 한석이 보람이를 안아줬어요. 나도 사랑해. 아저씨 건강해져서 꼭 돌아올게. 한석이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이 병실을 나갔어요. 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민 씨,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위해 제가 살아야 해요. 한석이 기도했죠.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다음 날 새벽 한석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한석은 보람이와 우람이를 떠올렸어요. 꼭 살아서 돌아간다. 한석이 다짐했죠. 마취제가 투여되고 한석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같은 시각 조백호는 한석의 아파트 앞에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람이와 우람이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성준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람이가 현관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보람이가 물었죠. 조백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고모부. 문 열어. 조백호가 말했습니다. 보람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고모부. 보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조백호가 문을 발로 찼어요. 쾅! 문이 열리며 조백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다, 보람아. 조백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보람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우람아, 도망쳐. 보람이가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조백호는 두 아이를 단번에 붙잡았어요. 조용히 안 하면 다친다. 조백호가 협박했죠. 성준이 화장실에서 뛰어나왔어요. 뭐 하는 짓이야? 성준이 소리쳤습니다. 조백호가 성준을 밀쳤어요. 성준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죠. 조백호는 아이들을 끌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보람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조백호는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외진 폐창고로 향했어요. 병원 수술실에서는 한석의 수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수술을 집도했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죠. 의사가 재빨리 조치를 취했어요. 심장 박동 안정화시켜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최 씨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성준이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최 씨, 큰일 났어요. 성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죠. 최 씨가 놀라서 성준을 붙잡았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에서 피가 나잖아. 최 씨가 물었습니다. 성준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조백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주했어요. 제가 막으려다가 당했어요. 성준이 외쳤죠. 최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 있어? 최 씨가 물었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차에 태워서 갔어요. 성준이 말했죠. 최 씨가 재빨리 수첩을 꺼냈어요. 예전에 박민석이 쓰던 폐창고가 있어. 10중 8구 거기일 거야. 최 씨가 말했습니다. 성준이 최 씨의 팔을 잡았어요. 빨리 가요. 회장님한테는 수술 끝나고 말씀드려야죠. 성준이 말했죠. 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회장님한테 지금 알려야 해. 깨어나서 아이들 없다는 거 알면 더 위험해. 최 씨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간호사를 불렀어요. 수술 중인 환자 보호자인데요. 긴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전달 좀 해주세요. 최 씨가 말했죠.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수술 중이라 방해하면 안 되는데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최 씨가 간호사의 손을 잡았어요. 환자분 자녀들이 납치됐어요. 제발 전해주세요. 최 씨가 간곡하게 부탁했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먼저 가야 해. 30분이면 늦을 수도 있어. 최 씨가 말했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은 불렀어요? 성준이 물었죠. 최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부를게. 우린 먼저 출발하자. 최 씨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주차장으로 뛰어갔어요. 차 안에서 최 씨가 경찰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동 납치 사건입니다. 경기도 외곽 폐창고로 출동해 주세요. 최 씨가 주소를 알려줬죠. 경찰이 대답했어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최 씨가 전화를 끊고 엑셀을 밟았어요. 우리가 먼저 도착할 거야. 조심해서 접근하자. 최 씨가 말했죠.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폐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보람이는 우람이를 꼭 안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우람이가 배가 고파서 칭얼거렸죠. 누나, 빠빠. 우람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동생의 등을 토닥였어요. 조금만 참아. 아저씨가 꼭 구하러 올 거야. 보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조백호가 술병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 아저씨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 있어. 못 와. 조백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조백호를 노려봤어요. 아저씨는 꼭 와요. 우릴 절대 버리지 않아요. 보람이가 용감하게 말했죠. 조백호가 화를 냈어요. 입 닥쳐. 조용히 안 하면 혼난다. 조백호가 소리쳤습니다. 보람이가 우람이를 더욱 꼭 안았어요. 병원 수술실에서는 한석의 수술이 한창이었습니다. 의사가 집도하며 조심스럽게 심장을 다루고 있었어요. 혈압 안정적입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계속 진행합니다. 30분 후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한석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간호사가 한석의 상태를 확인했죠. 환자분, 들리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한석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수술 끝났어요? 한석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한석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보람이는? 우람이는 어디 있어요? 한석이 물었죠.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보호자분들이 급한 일이 있다고 간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한석이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아이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거죠? 한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한석을 진정시켰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움직이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가 한석을 눕혔죠. 한석이 의사의 손을 붙잡았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내 아이들 어디 있어요? 한석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보호자분이 전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져서 지금 구하러 가셨대요. 의사가 설명했죠. 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 내가 가야 해. 비켜주세요. 한석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의사가 한석을 강하게 눌렀어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시면 봉합 부위가 터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소리쳤죠. 한석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내 아이들이에요. 내가 지켜야 해요. 한석이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가 한석에게 진정제를 주사하려 했어요. 안 돼요. 정신 잃으면 안 돼요. 한석이 손을 뿌리쳤죠. 의사가 한석을 설득했어요. 환자분, 보호자가 경찰과 함께 갔습니다. 곧 연락 올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석이 휴대폰을 달라고 손을 뻗었어요. 휴대폰 주세요. 제발. 한석이 애원했죠. 간호사가 한석의 휴대폰을 건넸어요.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폐창고 앞에서 최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한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 씨, 아이들은 괜찮습니까? 한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 씨가 창고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지금 창고 앞에 있어요. 곧 들어갈 거예요. 최 씨가 말했죠. 한석이 울먹였어요. 제발 아이들 꼭 구해주세요. 제발. 한석이 애원했습니다. 최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구해올게요. 최 씨가 약속했죠. 한석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보람아, 우람아. 아저씨가 곁에 있어. 곧 구해줄게. 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최 씨가 전화를 끊고 성준을 봤어요. 가자. 조용히 접근하자. 최 씨가 말했죠. 두 사람은 창고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창고 안에서 조백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이들 데리고 있어. 돈은 준비됐지? 조백호가 물었죠. 전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단 아이들 사진 보내. 확인해야 해.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조백호가 보람이와 우람이를 찍으려 했어요. 그때 창고 뒤쪽 창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최 씨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준도 뒤따라 들어왔죠. 보람이가 최 씨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최 씨가 입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백호는 여전히 전화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진 지금 찍는다니까. 잠깐만 기다려. 조백호가 짜증내며 말했죠. 최 씨가 조용히 조백호 뒤로 다가갔어요. 조백호가 휴대폰을 들어 아이들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최 씨가 소리쳤어요. 조백호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죠. 너 누구야? 조백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최 씨가 수갑을 꺼내 보여줬어요.
예전 형사야. 너는 체포됐어. 최 씨가 차갑게 말했죠. 조백호가 보람이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성준이 재빨리 보람이와 우람이를 안아 피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나가. 최 씨가 성준에게 소리쳤어요. 성준이 두 아이를 안고 창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조백호가 최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조백호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최 씨가 조백호의 팔을 잡아 비틀었죠. 으악! 조백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씨가 조백호를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어요. 조용히 해. 더 저항하면 다친다. 최 씨가 경고했죠. 조백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창고로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경찰이 외쳤죠. 최 씨가 조백호를 경찰에게 넘겼어요. 유괴범입니다. 데려가세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조백호를 끌고 나갔어요. 놓으라고. 조백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창고 밖에서 보람이와 우람이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성준이 두 아이에게 물었어요.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죠.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괜찮아요? 보람이가 물었습니다. 성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응. 수술 잘 끝났대. 지금 병원에서 기다리고 계셔. 성준이 말했죠. 우람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빠빠, 빠빠. 우람이가 소리쳤습니다. 최 씨가 아이들을 안아 올렸어요. 지금 병원 가자.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셔. 최 씨가 말했죠.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회복실에서 한석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보람아, 우람아. 제발 무사해라. 한석이 중얼거렸죠. 의사와 간호사도 한석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저씨, 아저씨. 보람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석이 벌떡 고개를 들었어요. 회복실 문이 열리며 보람이와 우람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빠빠. 두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죠. 한석이 두 팔을 벌렸어요. 보람아, 우람아. 한석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보람이 한석의 침대로 달려와 안겼어요. 의사가 말리려 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무서웠어요. 보람이가 한석의 품에서 울었죠. 우람이도 한석을 꼭 안았어요. 빠빠. 우람이가 작은 손으로 한석의 얼굴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한석이 두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미안해. 아저씨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한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보람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최 씨 아저씨랑 성준 아저씨를 보내줘서 우리 구해줬어요. 보람이가 말했습니다. 한석이 최 씨와 성준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석이 진심으로 말했죠. 최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당연한 일했어요. 회장님은 푹 쉬세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이제 환자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아이들도 잠깐만 있다가 나가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죠. 보람이가 한석을 꼭 붙잡았어요. 싫어요. 아저씨 곁에 있을 거예요. 보람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사가 난처해하자 한석이 말했어요. 선생님, 제발 아이들 옆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안심할 수 있어요. 한석이 부탁했죠. 의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하셔야 해요. 의사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보람이와 우람이가 한석 침대 양옆에 앉았어요. 아저씨, 이제 괜찮아요?
보람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한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응, 너희가 무사해서 아저씨도 괜찮아. 한석이 말했습니다. 우람이가 한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석이 두 아이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래,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한석이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어요. 한석의 가슴속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석은 완전히 회복되어 아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덧 보람이는 중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고 우람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아빠, 오늘 졸업식이에요. 보람이가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석이 보람이의 머리를 빗겨주며 웃었어요. 우리 딸 벌써 중학교를 졸업하네. 시간 참 빠르다. 한석이 말했죠. 우람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아빠, 나도 오늘 유치원 졸업식이에요. 우람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한석이 우람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아들도 벌써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되네. 대단한데. 한석이 칭찬했죠. 세 사람은 보람의 학교로 향했어요. 졸업식장에는 학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보람이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어요. 졸업생 전교 1등 강보람. 입양 절자 후 윤보람에서 강보람이 된 지 어느덧 6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전달했죠. 한석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보람아, 축하해. 한석이 소리쳤습니다. 보람이가 무대에서 한석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보람이가 한석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봤어요? 제가 1등 했어요. 보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한석이 보람이를 꼭 안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한석이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한석의 품에서 말했어요.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지켜줬잖아요. 보람이가 속삭였죠. 한석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네가 스스로 노력한 거야. 한석이 말했습니다. 우람이가 한석의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아빠, 이제 내 유치원 졸업식 가요. 우람이가 재촉했죠. 세 사람은 우람의 유치원로 이동했어요. 졸업식장에서 우람이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람이를 칭찬했어요. 우람이는 참 밝고 착한 아이예요. 선생님이 한석에게 말했죠. 한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석이 인사했습니다. 우람의 졸업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무렵 성준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성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한석이 성준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무슨 소식인가? 한석이 물었습니다. 성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정민재단이 정부로부터 우수복지재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성준이 설명했죠. 한석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야? 한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난 1년 동안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다고 하더군요. 성준이 말했죠. 한석이 윤정민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정민 씨, 들으셨죠? 당신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한석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한석 옆에 섰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재단 일 도와줄 수 있어요? 보람이가 물었죠. 한석이 보람이를 안아줬어요. 물론이지. 네가 크면 재단 이사장 해줘. 한석이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약속이에요, 아빠. 보람이가 말했죠.
우람이가 끼어들었어요. 나는 뭐해요? 우람이가 물었습니다. 한석이 우람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람이는 건설회사 사장하면 어때? 돌아가신 아빠가 하셨던 것처럼 안전한 건물 짓는 거야. 한석이 제안했죠. 우람이가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나는 안전한 집 많이 지을 거예요. 우람이가 외쳤습니다. 한석이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며칠 후 한석은 아이들을 데리고 윤정민과 아이들 친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묘비 앞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정민 씨, 그리고 보람이 어머니, 아이들 데려왔습니다. 한석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죠. 보람이가 꽃을 놓았어요. 아빠, 엄마, 저 이번에 중학교 졸업했어요. 전교 1등 했어요. 보람이가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람이도 꽃을 놓았어요. 아빠, 엄마, 나는 이제 초등학교 가요. 새로운 친구 많이 사귈 거예요. 우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한석이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정민 씨, 당신 심장 덕분에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 잎사귀를 흔들었어요. 아빠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보람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아빠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한석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람이가 한석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하죠? 보람이가 물었어요. 한석이 보람이의 손을 잡았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한석이 대답했습니다. 우람이가 한석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나도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우람이가 외쳤죠. 한석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 무렵, 집 거실에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석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보람이가 밥을 크게 한 입 떠넣으며 말했죠. 한석이 뿌듯하게 웃었어요. 많이 먹어. 더 줄까? 한석이 물었습니다. 우람이가 그릇을 내밀었어요. 나 더 주세요. 우람이가 말했죠. 한석이 우람이 그릇에 밥을 더 퍼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보람이가 옛날 사진첩을 꺼냈어요. 아빠, 이거 봐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보람이가 사진을 가리켰죠. 사진 속에는 고시원 방에서 찍은 세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한석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때도 행복했어요. 아빠가 있었으니까. 보람이가 말했죠. 한석이 보람이를 꼭 안았어요. 나도 그래. 너희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한석이 말했습니다. 우람이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건 뭐예요? 우람이가 물었죠. 사진 속에는 삼각김밥 껍질이 있었어요. 이건 특별한 거야. 너희 누나가 아빠한테 준 첫 번째 선물이야. 한석이 설명했습니다. 보람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냥 삼각김밥이었는데. 보람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죠. 한석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그 삼각김밥이 아빠 인생을 바꿨어. 정말로. 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첩을 보며 추억을 되새겼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보람이와 우람이를 재운 후 한석은 거실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삼각김밥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윤정민의 사진도 바라봤죠. 정민 씨, 제가 약속 지켰습니까? 한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한석은 만족스러웠어요.
보람이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우람이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요. 한석이 계속 말했죠. 제 남은 인생은 이 아이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심장으로요. 한석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다짐했어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정민의 별이었어요. 그는 하늘에서 자신의 가족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삼각김밥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 절망을 희망으로, 외로움을 사랑으로 바꾼 이야기.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 한석과 보람이, 우람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었어요.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